해서 방금까지 얘기한 게 6페이지에 대한 얘기였고, 뭐 쭉 읽어보면 맞네 싶을 거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 문제 좀 풀어봅시다. 자, 넘겨서 8페이지. 자, 내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이해가 얼추 됐다면 1번 같은 거는 그냥 눈으로 봐도 답이 바로 나오지. 1번의 정답은 4번. 4번. 자, 하나씩 뜯어보자. 말로 해볼게. 1번에서 내가 하는 말 이해되면 돼, 얘들아. 1번에서 x가 2로 가는 좌극한 값은 0이고 x가 2로 가는 우극한 값은 마이너스 4야. 이해됐을까, 다들? 다음 2번 x가 2로 가는 좌극한은 마이너스 무한대고 x가 2로 가는 우극한은 플러스 무한대야. 영원히 올라가고 영원히 내려가니까. 맞니? 3번 x가 2로 가는 좌극한은 무한대고 x가 2로 가는 우극한도 무한대야. 영원히 올라가잖아. 4번 x가 2로 가는 좌극한은 2고 x가 2로 가는 우극한도 2야. 근데 x가 2일 때의 함수값은 4지. 이해될까? 5번 x가 2로 가는 좌극한은 0이고 x가 2로 가는 우극한은 2야. 내 말 잘못했나? x가 2로 가는 좌극한은 0이고 x가 2로 가는 우극한은 2다. 오케이? 자, 그러면 4번을 봅시다. 자, 4번 fx가 두 가지 식으로 갈리는데 하나는 x 플러스 2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을 때랑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대. 다음 두 번째 식은 x제곱 플러스 2x고 얘는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만 쓸 수 있대. 자, 이렇게 구성된 함수 fx가 있는데 얘가 리미트 x가 a로 가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데. 자, 얘들아,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엄청 커지거나 엄청 작아질 때. 두 번째,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를 때. 맞아? 즉 이거 다른 말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해도 좋아. 근데 뭐 그냥 써있는 그대로 이해하자. 그러면 어디로 가는 극한값이 없을까에 대한 물음인 거지. 근데 아까 내가 얘기했던 걸 보자면 얘들아, 얘 자체로는 1차 함수 자체로는 뭐야? 절대로 극한값이 없을 수가 없어. 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맞지? 얘도 이 자체로는 극한값이 없을 수가 없어. 왜? 한 번에 그려줬으니까 다 이어져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왼쪽에서 보건 오른쪽에서 보건 어차피 이 점에서 만나는 건 똑같으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왼쪽에서 보건 오른쪽에서 보건 이 점이 극한값인 건 맞으니까. 그지? 그러면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언제야? 얘였다가 얘가 되는 순간 또는 얘였다가 얘가 되는 순간. 즉 여기 써있는 범위로 따졌을 때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만 조사하면 돼. 맞아? 이 두 그래프가 자기 자신 단독적으로 있을 때는 볼 것도 없어. 무조건 있거든, 극한값이. 근데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봐봐. 마이너스 2 전까지는 얘를 쓰다가 마이너스 2가 되는 순간부터 얘를 쓰지. 다음 그렇게 해서 얘가 쭉 쓰여. 쭉 쓰이다가 x가 2가 되는 순간 그 직전까지는 얘가 쓰이다가 x가 2를 넘어서는 순간부터 다시 얘를 쓰게 되지. 그래서 풀마 2일 때 그래프의 식이 바뀌니까 그때 이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 끊기는지를 보는 거지. 이해됐니?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를 그려봐서 파악을 한다라고 쳐보자. 일단 1단계로. 그러면 얘 그래프를 실제로 그려보면
x가 마이너스 2일 때 0이고 x가 2일 때 4지. 그래서 기울기가 1이니까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랑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일차함수가 있을 거고, 다음 마이너스 2와 2 사이에서는 얘가 있을 텐데 얘는 꼭지점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고 아래로 볼록하면서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때 2 넣으면 8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고. 얘가 fx 그래프지. 그럼 눈으로 봐도 표현 보이지 얘들아. 이거 x가 2일 때랑 마이너스 2, 즉 1차 함수였다가 2차 함수 또는 2차 함수였다가 1차 함수가 되는 x가 마이너스 2일 때랑 2일 때 중에 극한값이 없을 때는 언제야? 2일 때지. 보이니 얘들아? x가 2일 때 좌극한값은 몇이야? 8이지. 우극한값은 몇이야? 4지. 이거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좌극한과 우극한값이 다르니까 이거 x가 2일 때 극한값이 없다라고 해석하겠지. 그래서 정답은 A는 2다라고 할 수 있겠지. 이해됐니? 자, 요게 1단계고 그러면 여기서 얘들아 그래프를 그려서 해보면 답은 바로 나와. 끊겨 있으니까 방향성이 다른 게 딱 보이잖아. 근데 문제는 뭐야? 귀찮아. 이거 맨날 언제 그려? 그지?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어 얘들아? 극한값은 뭐로 취급해도 무방의 함수값. 그래서 자, 이 문제를 그래프 없이 풀어보자. 이게 이제 최종적으로 너희가 이렇게 풀어야 돼. 이건 설명하려고 이렇게 된다라고 했던 거고. 자, 실제로 너희가 이제 문제를 풀 때는 함수값처럼 해도 무방하단 말이야. 그러면 어차피 얘네들만 조사하면 된다라는 거는 이해됐지 얘들아? 그러면 이 두 식에다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리고 이 두 식에다 2를 넣어보는 거야. 그럴 때 함수값이 같다면 극한값도 같겠지. 함수값이 다르다면 극한값도 다르겠지. 오케이?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싹 넣어봤어. 그럼 위의 식은 0이 되지. 아래 식은 마이너스 2 넣으면 아래 식도 0이지. 눈에 보이잖아 얘들아. 안 그래도 알잖아. 그러니까 이거 함수값이 x가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똑같으니까 극한값 똑같겠네. 통과. 반대로 x가 2일 때를 조사해 보니까 위식에다 2 넣으면 4지. 근데 아래식에다 2 넣으면 8 나오잖아. 다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극한값도 다르겠지. 그래서 그래프 안 그리고도 그냥 x에다 풀마 2를 넣어서 조사해 봤더니 여기가 다르네. 정답은 2겠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엔.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내가 설명을 하고 너희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긴 했지만 애지간하면 안 그리고 그냥 이렇게 해버리면 돼. 이거 맨날 그릴 수 없잖아. 귀찮게. 그러면 바로 아래 5번을 해봅시다. 이번에는 어떤 값 k에서 x가 k로 갈 때 극한값이 존재한대. 근데 거기 써있지 얘들아. 임의의 실수 k. 이거 항등식에서 배웠지? 임의의 실수 k라는 건 모든 k라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k에다가 아무거나 넣어도 극한값이 있대. 즉 x가 어디로 가든지 간에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대. 웬만하면 그래프 안 그리고 해보면 돼. 이거 언제 다 그리냐 귀찮게. A도 모르고 B도 모르는데. 물론 그려서 풀 수는 있겠지만 귀찮단 말이야. 번거롭고. 그렇고 그렇게 풀면 안 돼. 그럼 너무 오래 걸려. 지금 한 게 이해가 됐다면 심플하게 생각할 수 있지. 각각의 식은 자체적으로는 절대로 끊어지지 않으니까 극한값은 당연히 있을 거야. 그럼 너희가 조사해야 될 거는 그래프가 바뀌는 시점, 즉 x가 마이너스 1일 때랑 1일 때만 조사하면 돼. 그러면
x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의 함수값이 같아야 되는 거고, x가 1일 때는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의 함수값이 같아야겠지. 그래야 부드럽게 이어지겠지. 뭐 엄청 어렵진 않을 거야. 그래서 정답은 5번. 다들 괜찮니? 첫 번째랑 두 번째 식에 마이너스 1 넣어서 같다라고 하면 a 값이 2 나올 거고, 두 번째 식과 세 번째 식에 1 넣어서 같다라고 놓으면 b 값이 1 나올 거야. 괜찮니? 자, 됐고. 자, 다음 페이지. 자, 이제 극한값을 구한다라고 하는데, 자, 9번을 봅시다. 9번. fx가 분자 인수분해 꼴로 바로 갈게. 2x-1 곱하기 x 플러스 1이고 분모가 절대값 x 플러스 1이야. 자, 이때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fx의 값을 구해보고,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 fx를 구해보래. 이 얘기지. 자, 그러면 이 그래프, 이 함수식이 절대값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두 개지. 그래서 나눠보면 첫 번째 fx는 정리하자.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면 이 절대값이 양수니까 그냥 슥슥 지워져서 fx는 2x-1만 남을 거야. 됐지? 다음,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얘가 마이너스를 갖고 있으니까 약분한 다음에 얘 부호를 바꿔줘서 f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야. 됐지? 자, 그럼 아까 내가 말한 좌극한과 우극한의 성질 개념 잘 기억하고 있으면 돼. 자, 이 두 식 중에서 이제 좌극한을 구하고 싶으면 얘를 써야 될까? 얘를 써야 될까? 좌극한을 구하고 싶어. 마이너스 1의 왼쪽 그래프를 봐야 돼. 맞아? 그러면 이거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마이너스 1의 왼쪽 그래프야. 아래 거지. 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에서 그려지는 애니까. 이해됐지? 그러니까 굳이 그래프 그리지 말자고 우리. 그래서 좌극한을 구하기 위해서는 요 식을 쓰면 되겠구나. 이해됐어 다들? 그러면 굳이 그릴 거 없이 얘들아 뭐야? 그냥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을 싹 넣어보니까 3으로 가네. 괜찮아 다들? 다음 반대로 얘는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그래프를 봐야 되잖아. 그럼 그 그래프는 얘겠지. 마이너스 1보다 클 때 그려지는 그래프니까. 그러면 얘의 마이너스 1로 가는 극한값은 함수값 처리하면 되니까 마이너스에 쓱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3이 되겠지. 됐니?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얘가 알파, 얘가 베타 그랬고 알파에다가 2 곱해서 얘 더하랬으니까 정답은 3이 되겠다. 괜찮을까? 이해됐니 얘들아? 그러니까 이 뜻을 알고 상황, 개념적인 거를 딱 알고 있으면 굳이 그래프를 이런 애들을 그리지 않아도 풀 수 있고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매번 함수식 그래프 그리는 거 너무 힘들어. 이거 다들 이해됐을까 얘들아?
왜 자극한 거 할 때 얘 쓰고 우극한 거 할 때 얘 쓰는지 이해됐어? 이제 괜찮아? 자, 그러면 8번 해보자. 아, 미안. 7번 해보자. 7번. 방금 한 거 9번 이해됐으면 7번 되게 쉬워. 자극한 거 할 때 뭐 쓸까? 우극한 거 할 때 뭐 쓸까만 따지면 되잖아. 오늘? 네? 24번. 응? 24번. 왜 몇으로 들어왔는데? 아, 64. 말도 안 되지. 아직 설명할 게 한참 남았는데. 왜? 이거는 이제 재능의 영역인가? 아니야. 전혀. 전혀. 요거까지 커버를 쳐보겠는데 이거는 이제 태생의 문제로 가요.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재능의 영역은 삼각함수야. 그것도 할 수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빠르냐 느리냐의 차이. 할 수 있고 없고는 재능이랑 상관없어. 속도의 차이는 날 수 있어. 삼각함수에서. 아예 손도 못 댈 것 같은데. 삼각함수? 네. 아니야. 삼각기부터 들어가는데요, 다시. 나한테 욕먹기 싫으면 빨리 삼각비 외워놔. 어디까지 외워야 돼요? 뭐 어디까지야? 사인, 코사인, 탄젠트 특수각일 때 값이지 뭐. 369만 원. 0이랑 90까지 해서. 그거랑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뭔지. 그 정도? 에이, 설마. 그냥 감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 그냥 감 넣으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값을 넣는다니? 어? 아니, 직각 삼각형에서 누가 사인이고 누가 코사인인지 알아야 된다고. 아, 이거 당연한 거잖아. 자, 7번 정답, 4번. 심플하다, 그지? 필요 없지, 얘들아? 자, 다음 11번, 12번, 13번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이거는 뭐 자기 뭐 욕심이다? 하지 마. 그냥 하지 마. 가우스 안 나와, 절대로. 진짜 특수한 상황에서 누군가는 어떤 학교에서 내순이 있는데 이 동네에서는 안 나와. 그리고 수능에는 그냥 안 나와. 교육과정 없어. 빠졌다. 로그에서도 안 나오는데 여기서 나올 리가 없어. 자, 그러면 이제 14번부터가 문제인데, 아까 했던 좌극한과 우극한, 그래서 극한값의 정의가 오늘 내용적으로 제일 중요했다면, 지금부터 할 14번부터 있는 문제는 합성함수의 극한, 요거는 오늘 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워. 잘 들어봐, 얘들아. 어려운데 못할 정도는 아니야. 잘 들어봐. 아까 내가 말한 것만 잘 기억해봐, 얘들아. 극한은 방향성이야. 방향. 자, 14번 보자. 집중해서 들어봐. fx가 x제곱이랑 x-3으로 구성되어 있고, 얘는 x가 2보다 작을 때 쓰고 얘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쓸 수 있대. 자, 이때 극한값을 구할 건데 x가 2로 가는 우극한인데 그 객체가 f 합성 f지. 이 값을 구하래. 자, 그럼 여기서 하면 안 되는지 첫 번째 합성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생각은 애초에 하지 마. 배웠지만
할 생각 마. 왜냐하면 2차 함수 때문에 못 그려. 빡세. 우리가 했던 합성함수 그래프는 직선일 때만 했었어. 2차 함수 가지고 합성함수가 나왔다는 건 그리라는 얘기, 그리지 말란 얘기야 그냥. 그러면 생각을 해보자. 잘 봐. 잘 들어봐. 자, 합성함수의 그래프는 못 그려도 fx의 그래프는 그릴 수 있잖아. 그려보자. 그려서 보는 게 제일 좋거든. 자, x가 2일 때가 기준. 그러면 얘는 0,0을 꼭지점으로 하는 아래로 블록인데 x가 2일 때 4니까 이렇게 있을 거고 여기는 구멍이 뚫려 있겠지. 다음 얘는 x가 2 이상일 텐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니까 2, 마이너스 1을 시작으로 기울기가 1짜리인 직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됐지? 얘가 fx의 그래프. 잘 따라와봐 이제 얘들아. 여기서 얘들아 우리 합성함수 기본적인 건 알고 있잖아. 그지?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연산한다 라고 배웠어. 그지? 자 그러면 요 x가 2를 향해 가는 우극한은 얘에게만 적용시킬 거야. 그치? 합성함수는 뒤에서부터 계산하는 거였으니까. 그러면 합성, 이 앞에 있는 fx는 그냥 신경 꺼. 당분간 신경 꺼. 신경 끄고 얘만 하자. x가 2로 가는 우극한 fx는 몇이니? 마이너스 1이지. 보여? 자, 이때 이 마이너스 1로 간다라는 게 요렇게 읽은 거잖아. 맞아? 됐지? 그래서 요 노란 부분을 연산했을 때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이 문제가 요렇게 바뀔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x만 남겠지. 한 단계 거쳤으니까. 됐어? 이때 하나가 추가돼야 돼. 뭐? 이 마이너스 1로 가는 우극한이냐 자극한이냐가 추가돼야 돼. 오케이? 됐지? 그때 잘 봐. 이 x가 2로 가는 우극한 fx에서 x가 지금 내가 표시한 것처럼 마이너스 1로 가고 있지. 그때 내가 뭐랬어? 극한은 방향성까지 봐야 돼. y 값이야. y 값이 마이너스 1을 향해 커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니? 작아지고 있잖아. 내려가고 있잖아. y 값이. x가 2를 향해 오른쪽 그래프에서 갈 때 y 값은 마이너스 1을 향해 내려가고 있지. 보여? 감소하고 있잖아. 얘들아, 아까 내가 좌극한, 우극한 쓰면서 했어서 감소한다라는 건 좌극한 개념이야? 우극한 개념이야? 우극한 개념이지. 우극한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아까 내가 그래서 바람 얘기한 거야, 얘들아. 우극한이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게 뭐야? 감소 개념이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거 y 값이 감소하고 있지. 마이너스 1을 향해 감소.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을 향해 간다로 하면 모자란 거야. 마이너스 1을 향해 감소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야 되지. 근데 그 감소의 개념이 뭐라고? 우극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요거는 그냥 계산하면 되지. x가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 그럼 마이너스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은 그냥 얘한테 마이너스 1 넣으면 되잖아. 어차피 마이너스 1은 여기 내부에 있는 점이니까. 그래서 1이지. 사실 이 문제는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상관없죠. 어차피 마이너스 1일 때 극한값은 1이니까. 근데 해야 돼. 안 하면 이걸 응용하는 문제에서 못 풀어. 이게 합성함수의 극한이야. 그래서 합성함수의 극한은 쉽게 말하면 얘들아, 너희가 원래 알고 있던 합성함수의 함수값 구하듯이 하는 거야. 하는 건데 하나가 추가되는 거야. 뭐야? 방향성. 커지냐 작아지냐. 오케이? 그래서 y 합성함수 요거를 했을 때 y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까지 봐야 되는데 y 값이 커진다. 의 개념은 무슨 극한? 좌극한. y 값이 작아진다라는 거 보이면 우극한을 붙여주는 거야.
더 쉽게 말하자면 커진다는 뭐야? 그래프가 올라가면서 y값으로 가는 거지. 작아진다는 개념은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극한값으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요거 이 방향성을 봐야 돼. x가 2로 갈 때 y값은 내려가고 있잖아. 내려가서 마이너스 1을 향해 가지. 그러니까 내려가니까 우극한이라는 걸 붙여주자는 거야. 이해됐을까 얘들아? 어딨냐? 그래서 정답은 1. 오케이? 됐지? 자, 그러면 16번을 내가 한 번 더 해볼게 얘들아. 여기서 16번에서 설명할 게 있어서 그래. 자, 16번으로 한 번만 더 해보자. 얘가 gx인 상황. 자, 이때 기억, 니은, 디귿 보자. 기억. 첫 번째,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f 합성 gx 값을 구해보래. 자, 그러면 지금 시작의 좌극한이다 우극한이다 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그냥 해보자.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의 극한을 보면 되지. 처음이니까. 그럼 얘들아 gx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은 이거일 거야. 맞니? 우극한은 이거겠지. 그러면 좌극한이건 우극한이건 둘 다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면서 x값이 내려가면서 극한값이 0이지. 이해됐어? 그래서 얘가 리미트 x가 일단 gx가 x가 마이너스 1로 갈 때 극한값 0인 건 보이잖아 얘들아. 보이지? 0은 맞아. 그래서 얘는 fx가 될 거야. 이때 방향성 잡아야 된댔지. 어떻게 되고 있어? 왼쪽에서 가건 오른쪽에서 가건 y값이 0을 향해 어떻게 되고 있어? 내려가고 있지. 맞아? 이해돼?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의 극한이야. 그러면 좌극한을 구하는 선은 요 선이지. 요 방향으로. 우극한을 구하는 방향성은 요 방향이지.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맞잖아. 근데 방향성을 추가해야 되지. 그럼 y의 기준으로 봐봐. y값이 0을 향해 내려가고 있는 거냐? 왼쪽에서 보건 오른쪽에서 보건 내려가고 있잖아. 그럼 내려간다는 건 작아진다는 소리지. 작아진다는 건 좌극한 우극한? 작아진다. 우극한. 왜? 우극한이 뭐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거잖아. 작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실제로 값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간다는 게 아니라 우극한의 개념은 뭐야? 작아진다라는 개념이라고. 이해됐어? 다들 이해됐을까 얘들아? 그러면 이제 요것만 해석하면 되지. 뭐야? fx가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 값이야. 몇이야 얘들아? fx가 x가 0으로 갈 때 우극한일 거래. 몇이니? 팔 아파. 몇이니? 지현아 몇이야?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x가 0으로 가는 x가 0인 점들의 모임이 여기잖아. 여기에서 우극하니까 왼쪽 그래프야 오른쪽 그래프야? 오른쪽.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읽으면서 x가 0을 향해 가야 되니까 이 방향으로 읽어야지. 그러면 그때 y값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기억의 값은 마이너스 1이야. 됐니? 그러면 극한값 있는 거지. 나왔잖아. 딱. 그래서 기억은 있어. 맞아. 똑같이 이해됐을까? 이거 어렵다 했다 얘들아. 처음에 하면 좀 어려워. 이거 개념서 같은 데 보면 극한값 구하는 거에서 개념서 같은 데 보면 맨 마지막에 있어. 이거 어려운 거야. 자, 다음 두 번째 보자.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이거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너 여름방학 때만 까먹을 거야. 그럼 그때 또 하면 돼. 얘는 그만큼 좀 까다롭기도 하고 오늘 처음 배웠잖아. 그러면 좀 어렵긴 해. 근데 그때 처음 하면 좀 힘들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자는 거지.
이거 하면서 이제 자극한 우극한 개념이 완벽하게 자리 잡으면 딱 좋거든. 자, 두 번째 거 니은 해보자. 먼저 할 거는 x가 0으로 가는 fx의 극한값을 보겠지. 그럼 저기서 x가 0으로 가는 fx의 극한값은 얘는 두 개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잖아. 보여?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은 1이고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은 마일이잖아. 그러면 얘는 나눠야지. 경우가 다르니까. 해서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을 먼저 봅시다. 얘는 자 좌극한 몇이었어? 1이었잖아. 1로 가지. 그래서 일단 얘들아 뭐 방향성 같은 거 신경 끄고 일단 극한값부터 구해. 그럼 얘가 뭐게? x가 1로 가는 거지. 그래서 f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은 1이니까 보여? 그래서 여기까지는 될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요것만 추가하면 돼. 요것만. 방향성만. 자, 방향성 갑시다. x가 0으로 가는 좌극한을 읽고 있어 지금. 그러면 방향성이 요렇게 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러니까 1이잖아. 그러면 y값의 기준을 봐봐. y가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잖아. 노란 선 올라가고 있지. 올라가고 있다는 거 y가 커진다는 얘기지. 커진다는 개념은 좌극한, 우극한? 좌극한. 오케이? 됐어? 됐니? 그러면 이제 얘만 해석해주면 되지? 왜? 이해 안 돼? 저요? 아니요. gx가 1로 가는 좌극한을 구하래. 예지 몇? gx에서 x가 1로 가는 좌극한. x가 1로 갈 때 y 값을 읽어주면 돼. 이거 왜 이렇게 헐겁지? x가 1로 갈 때 왼쪽 그래프의 방향을 이렇게 읽어주면 되잖아. 됐니 다들? 일단 지금 합성함수는 못하더라도 좌극한, 우극한은 절대 헷갈리면 안 돼. 진짜로. 절대 헷갈리면 안 돼. 합성함수 이건 모를 수 있어. 잘 안 될 수 있어. 근데 좌극한, 우극한 헷갈리면 안 돼. 진짜로. 그래서 예지 됐어? 괜찮아? 그래서 얘의 값은 0이다. y값이 0으로 향해 가고 있잖아. x가 1로 가는 왼쪽 그래프를 읽었을 때. 그지? 자, 지금 이게 뭐 한 거야? fx의 0으로 가는 좌극한일 때 본 거야. 왜냐면 fx가 0으로 가는 극한 값이 두 개잖아. 네. 그래서 두 개 따로따로 보는 거지. 제가 왜 생각하는요? 누가? gx에서? x가 1로 가는 좌극한이니까 1로 가는 왼쪽 그래프를 봐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왼쪽 그래프가 저거 아니야? 왜 내려가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내려가요? 어디로 올라가? 이렇게? 아니 자극하니. x가 1로 가는 그래프는 얘랑 얘잖아. 네. 그럼 왼쪽 그래프는 누구야? 얘 아니야? 응. 그럼 이 그래프를 읽었을 때 x가 1로 가면 방향성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x가 1을 향해 가야 되잖아. 네. 그럼 이 방향으로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네? 응? 자극한 증가하는데요. x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y는 증가 안 했잖아요. y는 감소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근데 그러니까 y가 감소하니까 어? 아니 이거는 그냥 값이고 네. 그냥 이거 값을 본 거잖아. 네. 저기서 감소냐 증가냐는 볼 필요가 없지. 그냥 값이 0인 거지. 증가냐 감소냐 보는 건 여기에서 fx를 봐야지. fx는 저거 그대로잖아. 지금 어느 부분이 헷갈리는 거야? 방향? 이거 헷갈리는 거야 혹시? 아니 그거 말고 그럼 뭐? 제가 왜 내려갔나 해서.
요게? 네. 이거? 네. x가 gx에서 x가 1로 가는 좌극한을 봐야 되니까 노란 선이지. 네. 다들 맞아? 이해돼?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0으로 가는 우극한 fx를 먼저 볼 거야. 이거. 자, 그러면 저 그래프를 보자. x가 0으로 가는, 0을 향해 가는 우극한은 몇이야? 요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실제로 풀고 있는 거거든? 좀 달라, 지금까지 한 거랑. 얘들아, x가 0으로 가는 오른쪽 그래프 fx를 봐야 돼. fx에서 x가 0을 향해 가는 오른쪽 그래프가 누구야? 얘 아니야? 이렇게 읽어주는 거 아니야? 맞지? fx에서 x가 0을 향해 가는 오른쪽 그래프. 맞아?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 일단 마이너스 1로 가는 건 맞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이제 방향성을 따져야겠다 이거잖아. 왜 이랬어요? 마일. 이제 여기서 방향성 따져야 되잖아. 됐지? 근데 문제가 있지. 쟤는 방향성이 없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잖아. y 값이 마이너스 지금 x랑 y를 헷갈리면 안 되더라. x가 0을 향해 가는 오른쪽 그래프를 봤을 때 x가 쉽게 말하자면 1에서 0으로 향해 갈 때 y 값은 그냥 마일이잖아. 마이너스 y 값이 마이너스 1을 향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 맞아? 그래서 여기에 붙일 게 없잖아. 증가도 아니고 감소도 아니니까. 됐어? 그때는 극한값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으로 처리해야 된다. 극한값으로 처리하는 게 왜? 증가 방향성이 없잖아.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 오케이? 올라가는 개념이란 y값이 마이너스 1을 향해 커지는 개념이라면 좌극한을 붙일 거고 y가 마이너스 1을 향해 작아지는 방향이라면 우극한을 붙일 텐데 지금 얘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갈 때 y값이 마일이잖아. 그럼 증가도 아니고 y값이 마이너스 1 향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지. 그때는 극한값으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함수값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방향성이 없으니까. 그러면 얘들아 gx에서 그래프적으로 마이너스 1의 함수값이 몇이니? 0이지. 보이지? 이건 뭐 쉬운 거니까. 그래서 요 극한, 합성함수의 극한값에 좌극한과 우극한을 따로따로 계산을 해보니까 좌극한이 결론 0, 우극한도 결론 0. 똑같네? 극한값 있다. 라고 해석하게 되지. 오케이? 다시 니은에서 x가 0으로 가는 극한을 봐야 되는데 합성함수의 극한을 봐야 되는데 얘를 좌극한과 우극한으로 나눠서 따로따로 본 거잖아. 그래서 따로따로 봤더니 좌극한의 합성함수의 좌극한 값은 0이 나왔고 합성함수의 우극한 값도 0이 나왔지. 똑같잖아. 우리가 아까 배운 게 뭐였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으면 극한값이 있다라고 하는 거였잖아. 똑같잖아. 있어. 그래서 이 극한값은 몇인 거야? 0인 거야. 좌극한으로 보든 우극한으로 보든 0 나왔으니까. 더럽게 어렵지 얘들아. 얘들아 앞으로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 없어. 이게 되게 어려운 거야. 다시 말하지만 합성함수의 극한은 원래 어려워. 그래서 얘들아 숙제로 할 때 14랑 16번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정도로만 하면 돼. 나머지는 굳이 하지 마. 괜찮으니까. 어때? 괜찮아? 안 괜찮은 거 알아? 자, 디귿 해볼게. 이제 조금 감이 왔으면 좋겠네. 디귿 보자. 하나만 더 할게. 내가 다시 말하지만 이 뒤가 야 처음부터 이렇게 어려우면 뒤는 어떡하지?
아니라 이거 그냥 어려운 부분이야, 여기가. 이 책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고 있는 합성함수의 극한이 원래 좀 어려워. 자, 디귿 x가 1로 가는 g 합성 fx의 극한을 보래. 자, 그러면 얘도 보면 x가 1로 가는 fx의 극한을 먼저 봐야지. 근데 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지. x가 1로 가는 좌극한 값은 마이너스 1이고 x가 1로 가는 우극한 값은 1이야. 보여? 이 정도 보이니 얘들아? 좋아. 자, 그래서 얘도 니은처럼 나눠야겠지. 나눠서 첫 번째 x가 1로 가는 좌극한 g합성 f를 볼 거야. 먼저 이거 보자. 자, 그러면 계산할 거 합시다. x가 마이너스 1로 가는 좌극한 fx의 값은 몇이니?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지.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로 가는 gx의 극한을 보면 되겠구나 까지는 되잖아. 자, 이제 방향성 붙여야지. 근데 방향성을 붙이려고 보니까 fx에서 x가 1로 가는 좌극한에서 y값은 올라가고 있어 내려가고 있어 변동 없어? 변동 없지. 이 선 따라가는 거 맞아? 이거잖아. 변동 없잖아. 그럼 내가 변동 없으면 뭐라 그랬어? 함수값으로 처리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얘도 요게 아니라 그냥 g 마이너스 1로 처리하면 되겠지. 그럼 g에서 마이너스 1 값은 0이죠. 됐지? 좌극한 값 나왔다. 합성함수의 좌극한 값이 나온 거야. 다음 이제 우극한 보자. 합성함수의 우극한 값 볼게. 리미트 x가 1로 가는 우극한 g합성 fx를 보자.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x가 1로 가는 우극한 fx를 먼저 보겠지? 자, 보자. x가 1로 가는 우극한 fx의 값은 몇이야? 1이지. 1이지. 자, 단계별로 하자고. 일단 극한값 찾고 방향성 보자. 이렇게 나눠서 헷갈리니까. 그래서 일단 x가 1로 가는 gx가 된다 라는 것까지는 이해됐을 거야. 됐지? 이제 방향성만 붙여주자. 방향성 y가 지금 이쪽에서 다시 봐야 돼. y가 1을 향해 x가 1을 향해 가는 우극한이니까 지금 요렇게 본 거 아니야? 그때 그래서 x가 1로 가는 우극한 값은 1이다 라고 한 거지. 여기까지 됐지? 근데 이제 방향성 보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가고 있잖아. 그 y값 떨어지고 있지? 감소하고 있잖아. 작아지고 있잖아. 작아지는 개념은 뭐라고? 우극한. 그럼 이제 우리는 이것만 보면 돼. gx에서 x가 1로 가는 우극한 값은 몇이야? 내가 안 썼네? 2지. gx에서 x가 1로 가는 우극한은 방향성이 어떻게 돼? x가 1을 향해 가는데 오른쪽에서 가는 거 그래프니까 요거지. 2 나왔지? 됐어? 그래서 합성함수에 좌극한 값과 우극한 값을 구해보니까 좌극한은 0 나왔고 우극한은 2 나왔지. 다르네? 극한값 없어. 디귿은 없어. 이해됐을까? 리을 해봐. 리을 해봐. 하나만 안 나오는데. 그래, 하나는 내가 했잖아. 리을 너희가 해봐. 극한값 나오나 안 나오나. 한번 해봐. 한 번만 해봐, 얘들아. 15, 17 안 해도 돼, 얘들아. 숙제를 안 해도 돼. 14, 16만 다시 한 번만 고민 정도만 해줘. 숙제할 때. 일단 어려운 거 나도 알아. 못 풀어도 돼. 고민 한번 해보고 되면 좋은 거고. 이거 앞으로 너희가 2학기 시험 볼 때까지 수도 없이 볼 거야. 합성함수 극한은. 그래서 나올 때마다 힘들 거야. 한번 해볼까? 자기가 어디까지 왔나 한번 잘 봐봐. 리을. 자, 리미트 천천히 해볼게. 마지막으로 x가 2로 가는
F 합성 gx의 극한을 알고 싶어. 그래서 보니까 gx 이제 일단 해야 되는 건 x가 2로 가는 gx의 극한인데 극한값이 1인 거는 눈에 잘 보이잖아. 그지? 근데 1로 가는 건데 좌극한은 요 방향으로 봐야 되는 거고 우극한은 요 방향으로 보는 거지. 여기까지는 이해돼야 돼. 그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봤으니까 좌극한이라고 봤을 때 y의 방향성과 우극한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 방향성이 다르지. 좌극한은 내려가고 있고 y값이 우극한은 y값이 올라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눠서 보자. 그래서 얘를 두 가지로 첫 번째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는 좌극한 f 합성 g라고 본다면 자, 좌극한이니까 노란 선 봐야 되지. 그러면 일단 노란 선이고 나발이고 일단 극한값은 쉽게 가자. 극한값은 1인 거 확정이잖아. 그지? 그리고 fx까지 왔을 거야. 괜찮아? 방향성만 부여하면 돼. 노란 선 보는 거지. y 값이 지금 내가 y가 x가 헷갈릴 수 있겠지만 얘들아 왜 그런 거냐면 얘의 이 연산에서는 x지만 이 연산에서는 x고 그거에 대한 극한값이 y잖아. 하지만 그 y가 우리 합성함수 해봤잖아 얘들아. 여기에서는 y였던 게 여기에서는 x가 되잖아. 그래서 말이 조금 너희가 헷갈릴 수는 있어. 자, 좌극한을 봤을 때 y 값은 내려가고 있지. 감소하고 있잖아. 그럼 감소라는 건 뭐야? 우극한 개념이지. 그래서 1을 향해 작아지고 있는 거지. y 값이. 됐어? 그러면 우리는 fx가 1로 가는 우극한을 읽어주면 되지. 그럼 fx에서 x가 1로 가는 우극한은 1이죠. 뭐 보면 돼? 이거 보면 되지. 됐어? 전 이해돼? 자,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가 2로 가는 우극한을 보자. 자, 그러면 요거는 x가 2로 가는 우극한 gx지? 그럼 이거 뭐 봐야 돼? 빨간 선 봐야 되지. 2로 가는 오른쪽 그래프니까. 그러면 일단 극한값이 1인 건 맞아. 자, 이제 방향성 보자. y값이 1로 올라가고 있지. 1을 향해 올라가고 있잖아. 1을 향해 커지고 있지. 커진다는 개념은 뭐야? 좌극한이지. 됐어? 그럼 fx에서 x가 1로 가는 좌극한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지. 뭐 봐야 돼? 요 방향 봐야지. x가 1로 가는 왼쪽 그래프니까. 맞아? 다르네? 없어. 그래서 정답이 1번이야. 됐을까? 표정들이 안 좋은데 어려운 거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지 얘들아, 숙제할 때 14랑 16번 한 번씩만 다시 한번 고민해 보는 정도로. 그래서 만약에 해봤는데 안 되면 물어봐.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이제 7페이지를 봅시다. 조금만 얘기하고 싶시다. 얘들아, 이제 끝났어. 어려운 거 다 했어. 이제 그냥 즐거운 극한값을 구하는 거. 쉬워. 자, 극한값을 이제 실제로 이제 극한값을 구할 거야. 구할 건데 일단 요런 게 있어. 봐봐. 예를 들어 fx의 극한값이 x가 뭐 a로 가는 극한값이 뭐 3이라고 치자. 예를 들어 다음
똑같이 x가 a로 가는 gx의 극한값이 5라고 치자. 예를 들어. 됐지? 그럴 때 x가 a로 가는 fx 플러스 gx의 극한값은 몇일까? 라고 했을 때 답은 그냥 8이라. 일단 결론부터 쭉 써놓을게. x가 a로 가는 fx 마이너스 gx의 극한값은 몇이냐? 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2야. x가 a로 가는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은 몇이냐? 라고 한다면 15야. x가 a로 가는 gx분의 fx의 극한값은 몇이냐? 라고 한다면 답은 5분의 3이야. 자, 그러면 이 모든 걸 종합하면 할 수 있는 말은 이거지. 극한은 사칙연산 다 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너희가 알던 대로 다 할 수 있어. 자, 이렇게 말을 하면 뭐 당연한 얘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의 핵심은 다 된다가 아니라 얘가 핵심이야. 뭔 소리야 얘들아? 얘들아 지금 이거 극한값이 3이고 극한값이 5란 얘기지. 맞지? 그럼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배웠던 생각하자면 극한값이 있다는 건 뭐 한다는 얘기야? 수렴한다는 얘기지. 몇인지 알잖아. 즉 중요한 건 이 사칙연산이 된다 해서 중요한 거는 사칙연산이 된다가 아니라 수렴해야 사칙연산이 된다야. 반대로 얘기하자면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다면 또는 수렴하는지 아닌지 모른다면 사칙연산 절대로 못해. 못해.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야. 봐봐. 너희가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당연한 얘기야. 봐봐. 만약에 fx의 극한값이 x로 a로 가는 극한값이 발산해. gx도 무한대로 하는 것보다는 발산한다라고 하자. 수렴하지 않아. gx가 a로 가는 극한값도 몇인지 몰라. 발산해. 그러면 이때 fx랑 gx를 더한 값에 a로 가는 극한값은 뭘까? 라고 했을 때 단순하게 생각하면 야 fx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gx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더한다고 뭐 알겠어? 그럼 얘도 발산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그럼 수렴해? 아니야. 몰라. 몰라. 예를 들어줄게. fx가 우리 아까 했었어 얘들아. fx가 얘고 gx가 얘라고 해보자. 그러면 얘는 순서대로 마 1, 1, 마 1, 1 이렇게 가겠지. 얘는 1, 마 1, 1, 마 1 이렇게 가겠지. 그럼 얘네들 더하면 몇이야? 0이지. 수렴하는데? 0으로 수렴하잖아. 영원히 보내도. 부호가 계속 반대니까. 이해됐어? 그러니까 발산한 걸 더하면 발산이야? 아니야. 수렴이야? 아니야. 내가 이 수렴하는 예를 보여준 거지. 뭐야? 몰라. 당연히 발산하면 발산할 때도 있겠지. 얘가 x제곱이야. 얘가 x세제곱이야. 둘 다 발산이잖아. 더하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지. 엄청나게 커지겠지. 발산이겠지. 이럴 때도 있겠지. 하지만 이럴 때도 있다고. 그러니까 수렴한다라는 조건이 없으면 니네 멋대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하면 안 된다고. 멋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야? 사칙연산을 못한다는 건 이런 말이야. 모른다는 얘기야. 이래서 알 수 없어. 사칙연산을 못한다는 얘기는. 알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문제를 봤을 때 어떤 게 수렴한데 어떤 것도 수렴한데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너희가 마음대로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다 해도 돼. 이처럼. 근데 하나라도 수렴한다라는 게 조건이 없다면 모른다면
그거와 관련된 모든 사칙연산의 값은 모른다가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야? 수렴해야 된다. 수렴해야 사칙연산이 된다. 거꾸로 말하면 하나라도 수렴하는 게 없다면, 수렴하는 게 하나라도 없다면, 수렴하는지 아는지 모른다면 사칙연산 니네 맘대로 하면 안 돼. 왜? 모르는 거니까. 수렴할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자,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가 생각보다 좀 헷갈리거든? 어렵다기보단 헷갈려. 자, 12페이지에 24번 한번 맞춰봅시다. 이렇게 나와. 12페이지 24번 한번 생각해보자. 못 맞춰도 돼. 지금 여기서부터 이런 류의 문제가 이어지거든? 함수의 극한의 연산에서 이어지는 게 함수의 연속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함수의 연속에서도 이런 문제 나오고, 미분을 배우면 또 미분 관련해서 또 이런 문제가 또 나올 거야. 그래서 지금 할 때 제대로 해놓으면 나중에 편할 거야. 비슷하게 흘러가거든. 얘도 마찬가지.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냐? 이거는 어렵다기보다는 헷갈려. 일단 얘들아, 여기서 보기 중에 제일 쉬운 건 디귿이야. 디귿 맞을까 틀릴까? 어때? 디귿 맞을까 틀릴까? 맞아. 왜? 이게 오늘 방금 얘기한 그대로지. fx도 수렴하고 fx분의 gx도 수렴하지. 그러면 얘네 둘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해도 돼. 그러면 fx랑 fx분의 gx랑 뭐 하면 gx가 나와? 곱하면 되지. 맞아? 곱하면 gx 나오잖아. 그러니까 수렴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래서 디귿은 무조건 맞다. 그럼 너희가 기억과 니은만 참고지 한번 판별해봐. 이거를 이거 해설 보면 막 발레 써있고 이러거든? 이게 안 되는 이유라 해서 발레 써있고 이러는데, 그딴 거 생각도 하지 마. 절대로. 이 세상에 있는 이 극한 관련된 모든 발레를 알 수가 없어. 택도 없다. 해설에서는 발레라고 써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아, 이런 것도 있구나. 라고 볼 것도 없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일단 너희 머릿속에는 뭐가 있으면 돼? 수렴해야 사칙연산 된다지. 반대로 말하면 수렴하지 않는 게 한 개라도 있으면 사칙연산 하면 안 되는 거고. 됐어? 그러면 사칙연산을 하면 안 된다는 말의 의미는 뭐야? 그 어떤 애들을 사칙연산을 했을 때 나오는 값들이 있겠지. 걔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야. 수렴할 때도 있고 발산할 때도 있으니까. 이 얘기야. 알겠지? 봐봐. 그러면 기억을 보자. 기억에서 자, fx의 극한값이 이때 얘 수렴한다는 얘기지. 다음 fx-gx의 극한값은 없대. fx의 극한값은 있고 fx-gx의 극한값은 없대. 모른대. 됐지? 이때 gx의 극한값은 있냐? 라고 물어봤어. 자, 그럼 생각해보자. 만약에 gx의 극한값이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 얘도 있겠죠.
얘랑 얘가 수렴하는데 얘가 없을 리가 없잖아. 사칙연산 된다며. 이해돼서 무슨 말인지 얘들아? 얘랑 얘가 수렴한다면 얘네 둘 가지고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잖아. 할 수 있다라는 말은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런데 여기에서 얘가 없다며. 그럼 얘가 있을 수가 없지. 얘가 있으면 얘도 있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얘도 없는 거지. 그래야 말이 되지. 이해됐어 얘들아? 그래서 기억 맞아. 다음 니은 보자. x가 a로 가는 fx의 극한값이 없대. 다음 gx의 극한값도 없대. 그러면 fx랑 gx랑 더한 값의 극한값도 없냐? 라고 물어봤어. 뭐라 그랬어 얘들아? 얘랑 얘가 둘 다 없건 얘는 있고 얘는 없건 얘는 없고 얘는 있건 간에 하나라도 극한값이 없는 애가 있다면 덧셈이고 뺄셈이고 뭐건 간에 못한다니까? 그러니까 이 x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얘는 못해. 왜? 수렴인지 극한인지 아니, 수렴인지 발산인지 몰라.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 없어. 몰라.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사칙연산을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얘들아 다시 사칙연산을 못한다는 말의 의미는 극한값이 없다라는 말이 아니라 극한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말 그대로 몰라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다시 정리. 어떤 극한값들이 수렴해야 그 값이 있어야 사칙연산이 된다며. 그럼 사칙연산이 된다라는 말의 의미는 수렴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됐어? 그러니까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그 결과물이 나오는 거지. 그럼 나온다는 말이 뭐야? 수렴한다는 얘기지. 즉 수렴하는 애들끼리만 연산을 해야 수렴해. 요건 됐지? 근데 그 반대 경우로 보자. 두 개를 연산할 건데 둘 중에 하나는 수렴하고 하나는 발산해. 그러면 걔네 둘끼리 연산 못한다며. 지금 우리가 말한 그대로라면. 그럼 연산을 못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수렴하는 애랑 발산하는 애랑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눴을 때 그 결과물이 수렴일 수도 있고 발산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뭔지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못한다는 얘기라고. 오해하면 안 돼. 얘들아 발산하는 걸 아까 내가 예로 보여줬지. 발산하는 거랑 발산하는 거랑 더했어. 그러면 수렴할 때도 있었고 발산할 때도 있었지. 그러니까 못한다는 얘기야. 모르니까. 이해됐어 얘들아? 그러니까 니은에서 얘는 없고 얘도 없대. 그럼 더한 것도 없어? 아니야. 모르는 거야. 왜? 수렴하지 않으니까. 그게 요런 경우도 마찬가지. 하나라도 수렴하지 않는다면 얘가 발산한다? 아니야. 수렴한다? 아니야. 몰라. 그래서 사칙연산 못한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얘들아? 헷갈리면 안 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남은 게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이거든. 여기는 진짜 쉬워.